네, 한지원 캐스터와 함께 오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이슈는 뭡니까? 네, 어제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또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한 달여 만에 도발인데요. 북한뿐만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전쟁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 리스크가 계속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한 기사에서는 올해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에 방산업체들이 이름을 올렸다는 점 역시 긍정적인데요. 올여름에 태조 이방원 테마로 묶이면서 증시를 이끌었던 섹터였던 만큼 방산주들의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살펴보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방산주가 올해 비교적 선방한 편인데요. 주가 흐름은 어땠습니까? 네, 일단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대감,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늘어난 각국 군비 등 호재 덕분일까요? 올해 주요 방산업체들의 주가는 전체 시장에 비해선 선방해줬습니다. 물론 상반기에 비해서 9월을 기점으로 다소 주춤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코스피에 비해선 양호한 흐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방산 3사의 주가 추이를 살펴보시면 코스피에 비해서는 대체적으로 좀 견조했던 흐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방산 기업들의 주가가 오른 이유 중에는 정부 정책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방산 산업의 수출 성과에 집중해 이를 육성할 것이란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우주 산업 관련 정책도 장기적으로 호재가 될 수 있겠는데요. 여러 방산 기업들이 우주 관련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현재 매출을 낼 수 있는 방위 사업과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우주 사업을 동시에 전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국내에서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엔진 개발에 참여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네, 방산주가 비교적 강세를 보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하나 큰 요인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이런 모멘텀이 사라지는 건 아닌가요? 네, 물론 그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끝나더라도 세계 곳곳에서 갈등과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국방 예산 증액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해까지 전 세계 국방비 지출액 추이를 살펴보시면 2015년도에 살짝 주춤했지만 그 이후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21년도에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갈등과 대립이 더욱 심화된다면 결국 중요한 것은 국가별 자주 국방력을 갖추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2015년 5,600억 달러 수준의 국방 예산을 사용했었는데 2023년도 8,130억 달러 수준의 국방 예산을 승인한 바 있는데요. 또 때마침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 국가들의 국방 예산 증액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대만은 내년 국방 예산을 13%가량 증액한다는 계획을 밝혔고요.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매년 국방 예산 규모를 10% 이상 늘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각국이 국방력 강화에 나선 가운데 전통 군사 강국인 미국과 독일 등 자국 국방력 강화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면서 우리나라 방산 물자를 찾는 국가들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우리나라의 2022년 방위산업 수출 수주액은 지난달 11월 기준 17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약 73억 달러의 수출 수주를 기록한 이후 불과 1년 만에 2배 이상의 수출 수주 금액 성장을 기록한 건데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글로벌 무기 수출 비중은 세계 9위 수준이었는데 올해 170억 달러 이상의 신규 수출 수주를 달성하면서 우리나라의 글로벌 무기 수출 비중 순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주요 수출 성과를 살펴보시면 2021년도 그리고 2022년도 상반기에는 이 K9 지주포가 좀 견인을 했고요. 올해 여름부터 8월부터 11월까지는 주로 폴란드 향이 좀 차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방산 수출 수주 증가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국가는 단연 폴란드가 되겠는데요. 여전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국방력 공백을 빠르게 메우고자 우리나라 방산 물자를 공격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까지 폴란드와의 무기 수출 수주액만 124억 달러를 달성했는데요. 이 폴란드 2차 이행 계약 시점과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2023년 수출 수주 잔액 200억 달러 상회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무기 수출이 잘 되는 건 뭐 반가운 소식이지만 세계적으로 분쟁이 늘어난다는 건 썩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방산주들 실적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 주요 방산기업 3사의 실적 추이를 살펴보시면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는 등 국제 정세 영향으로 무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실적도 좋아지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은 올해 천궁2 등 해외 신규 수주가 대폭 늘어났고요. 또 두 번째로 현대 로템의 경우 올해 K2 전차 폴란드 수주라든지 노르웨이 방산 업체들과의 협력 기대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는 한화 디펜스의 올해 폴란드향 해외 신규 수주 증가로 실적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의 도발로 인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방산주들의 주가도 한번 살펴볼까요? 방산주들 가운데 한국항공우주 3.2%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LIG 넥스원은 1.8%의 강세, 퍼스텍 역시 1.5%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한정현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